일장 길 잃은 사내와 불쌍한 집. 죽을 곳을 찾아 헤매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는 말이 있다면 그날 밤 나는 분명 죽을 곳을 찾고 있었다. 혜인은 흙탕물에 젖은 집신을 질질 끌며 산길을 올랐다. 늦가을 하늘에서 쏟아지는 빗줄기는 마치 하늘이 땅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내려는 듯 거칠고 차가웠다. 그의 등에 맨 보따리는 물을 머금어 무거웠고 흑빛 도포는 진흙처럼 몸에 달라붙었다. 이 망할 날씨에 혜인은 중얼거리며 발을 헛디뎠다. 미끄러운 흙길에 무릎을 짚고야 간신히 균형을 잡았다. 손바닥에 박힌 작은 돌멩이들이 따가웠지만 그는 털어낼 기력조차 없었다. 40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렇게 산길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장돌뱅이도 행상도 아닌 어중간한 신분으로 80리를 걸어왔다. 지난 보름 동안 팔았던 물건이라곤 낡은 녹그릇 2개와 해진 무명 필폭이 전부였다. 주머니를 만져보니 양전 몇 푼이 손에 잡혔다. 이것으로는 주막에서 국밥 한 그릇도 제대로 먹을 수 없을 터였다. 길이라도 제대로 찾았으면. 혜인은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폈다. 빗속에서 산새는 모두 똑같아 보였다. 아침에 마을 사람에게 들은 대로 큰 길을 따라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오솔길로 접어든 것 같았다. 나뭇가지들이 머리 위로 엉켜 있고 발밑은 낙엽과 흙이 뒤섞여 질척거렸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산속의 어둠은 평지보다 훨씬 빨리 찾아온다. 혜인은 초조함을 느끼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다 문득 저 아래 골짜기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사람 사는 집이 있구나.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왔다. 혜인은 미끄러지듯 산비탈을 내려갔다. 불빛은 작은 초가집에서 새어나오고 있었다. 지붕은 낡았지만 비를 막기에는 충분해 보였고 마당에는 장작더미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혜인은 대문 앞에 멈춰 섰다. 문은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문짝이 떨어져 나간 채 한쪽에 기대어 있었다. 그는 목청을 가다듬고 불렀다. 계신지요? 길 잃은 나그네가 하룻밤 신세를 지고자 하는데. 한참을 기다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혜인은 다시 한번 소리쳤다. 여기 사람 있소. 그제야 집 안에서 기척이 들렸다. 마루 쪽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더니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촛불을 든 그녀의 얼굴은 그림자 속에 반쯤 가려져 있었지만 혜인은 중년의 여인임을 알 수 있었다. 누구시오? 여인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다. 그저 사실을 묻는 목소리였다. 길을 잃었습니다. 산을 넘다가 날이 어두워져서 하룻밤만 처마 밑에라도 신세를 지고 싶소이다. 여인은 한동안 혜인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 시선이 불편했지만 혜인은 고개를 숙인 채 기다렸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고 그의 몸에서는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들어오시오. 여인이 마침내 말했다. 혜인은 안도하며 마당으로 들어섰다. 신을 벗고 마루에 올라서자 여인이 방을 가리켰다. 저리로 들어가시오. 불을 지펴 놓았으니 몸이나 녹이시오. 고맙소이다. 혜인은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들어갔다.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했다. 구들장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얼어붙은 몸을 녹이기 시작했다. 그는 젖은 도포를 벗어 방 한쪽에 걸고 보따리를 풀었다. 축축한 옷가지들이 나왔다. 여인이 물 한 사발과 마른 수건을 가져왔다. 이걸로 몸을 닦으시오. 옷은 내일 아침에 말릴 수 있을 것이오. 정말 감사하오. 혜인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수건으로 얼굴과 손을 닦았다. 그제야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생겼다. 방 한쪽 벽에는 약재로 보이는 풀뿌리들이 묶여 걸려 있었고 작은 선반에는 토기와 사기 항아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약을 다루시오? 혜인이 물었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을 사람들이 아프면 찾아오. 간단한 약재를 다룰 뿐이오.
그렇다면 의원 댁이시겠구려. 의원은 아니오. 그저 약초를 아는 사람일 뿐이오. 여인의 말투에는 경계심이 묻어났다. 혜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자신도 타인에게 깊이 물어보는 것을 싫어하는 편이었다. 각자의 사정이 있는 법이고 모르는 것이 서로에게 편할 때가 있다. 잠시 후 여인이 밥상을 들고 왔다. 보리밥에 된장국 그리고 김치 몇 쪽이 전부였지만 혜인에게는 귀한 음식이었다. 그는 두 손을 모아 인사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니 은혜를 입었소이다. 굶어 죽게 둘 수는 없지 않소. 여인은 담담하게 말하고 방을 나갔다. 혜인은 밥을 먹으며 생각에 잠겼다. 이 여인은 누구일까? 왜 이런 깊은 산속에 혼자 사는 걸까? 마을과는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 밥을 다 먹고 나자 피곤이 몰려왔다. 혜인은 이불을 펴고 누웠다. 구들장의 따스함이 등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다. 잠들기 직전 혜인은 자신의 인생을 떠올렸다. 고향을 떠난 지 20년. 장사꾼이라고 하기에도 부족하고 떠돌이라고 하기에는 목적도 없는 살. 가족도 집도 돌아갈 곳도 없었다. 그저 내일을 살기 위해 오늘 걷는 것뿐이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없었다. 아니, 답하고 싶지 않았다. 혜인은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다. 혜인이 눈을 떴을 때 방 안은 이미 밝았다. 그는 몸을 일으켜 창을 열었다. 안개가 산을 감싸고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다. 마루로 나가니 여인이 마당에서 나무를 패고 있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도끼를 휘두르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다. 일어났소? 여인이 먼저 말을 걸었다. 예, 잘 쉬었소이다. 정말 감사하오. 아침을 먹고 가시오. 길은 산을 넘어 북쪽으로 가면 큰 길이 나올 것이오. 혜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이상했다. 발을 떼기가 쉽지 않았다. 이 조용한 집, 이 과묵한 여인, 그리고 이 안온한 아침이 묘하게 마음을 붙잡았다. 아침상을 받으며 혜인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오? 은파라 하오. 은파. 좋은 이름이구려. 소인은 혜인이라 하오. 은파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혜인은 밥을 먹으며 계속 말을 이었다. 마을은 얼마나 멀리 있소? 한 시즌쯤 걸으면 마을이 나오. 그리 큰 마을은 아니지만 혼자 사시오? 이 질문에 은파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다. 그렇소.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뜻이 분명했다. 혜인은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궁금증은 사라지지 않았다. 중년의 여인이 혼자 산속에 산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무슨 사연이 있을 터였다. 밥을 다 먹고 혜인은 보따리를 챙겼다. 은파가 말려준 옷을 입고 도포를 걸쳤다. 그리고 마당으로 나왔다. 정말 감사했소이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소. 길 조심히 가시오. 은파는 여전히 담담했다. 혜인은 대문을 나서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돌아보았다. 혹시 일손이 필요하시오? 무슨 말이오? 소인이 보기에 이 집은 손볼 곳이 많소. 대문도 고쳐야 하고 지붕도 손을 봐야 할 것 같소. 소인이 며칠 머물며 도와드리면 어떻겠소? 은파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그럴 필요 없소. 나는 혼자서도 충분하오. 하지만 가시오. 은파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혜인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산길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이 여인의 집에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까? 혜인은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마음에 혼란스러웠다.
산길을 한참 올라가다가 혜인은 멈춰섰다. 저 아래 안개 속에 은파의 초가가 희미하게 보였다. 그는 한동안 그곳을 바라보았다.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혜인은 고개를 돌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런데 발을 헛디뎠다. 미끄러운 바위에 균형을 잃고 그만 굴러떨어지고 말았다. 허리와 다리에 통증이 왔다. 혜인은 신음하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왼쪽 발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접질린 것이 분명했다. 이런 망할. 혜인은 나무를 붙잡고 간신히 일어섰다. 하지만 걷기가 불가능했다. 그는 주저앉아 발목을 만져보았다. 부어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러다 진짜 죽겠구나. 막막함이 밀려왔다. 이대로 산속에 갇히면 어떻게 될까? 밤이 되면 짐승들이 나타날 것이고 혼자서는 꼼짝도 할 수 없을 것이다. 혜인은 결심했다. 다시 은파의 집으로 가야 했다. 자존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살아야 했다. 그는 나무를 짚고 절뚝거리며 산을 내려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스러웠지만 멈출 수 없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그는 마침내 은파의 집 앞에 도착했다. 은파님. 혜인은 목이 터져라 불렀다. 문이 열리고 은파가 나타났다. 그녀는 혜인의 모습을 보고 눈을 크게 떴다. 무슨 일이요? 발목을 다쳤소. 도와주시오. 혜인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쓰러졌다. 은파는 재빨리 다가가 그를 부축했다. 어디 보자. 은파는 혜인을 마루로 옮기고 발목을 살폈다. 부기가 심했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 약재를 가져왔다. 그리고 능숙한 손놀림으로 약을 갈아 발목에 발랐다. 며칠 쉬어야 할 것이오. 움직이면 더 악화돼요. 혜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통증과 안도감이 뒤섞여 눈물이 핑 돌았다. 미안하오. 그리고 고맙소. 말 말고 쉬시오. 은파는 그렇게 말하고 일어섰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처음 보는 온기가 담겨 있었다. 아주 조금이지만 그날부터 혜인은 은파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 그것이 둘의 인연의 시작이었다. 독자 여러분께 혜인과 은파의 만남이 어떻게 발전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댓글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사흘이 지났다. 혜인의 발목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만 아직 먼 길을 걸을 수는 없었다. 은파는 하루에 2번 약을 갈아 발라주었고 식사도 챙겨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혜인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방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약재를 다듬거나 바느질을 하거나 도구를 손질하는 일들. 은파는 그것을 말리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둘은 처음으로 긴 대화를 나눴다. 은파님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소? 혜인의 질문에 은파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도망쳐 왔소. 도망? 마을에서. 아니, 과거에서 도망쳐 왔소. 잊고 싶은 일들이 있었소. 은파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다. 혜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소인도 비슷하오. 고향을 떠난 지 20년이 되었소. 떠돌며 살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소. 게으르고 무능했소. 그저 오늘을 살기 위해 내일을 기다리며 살았소. 후회하시오? 매일 하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소. 이미 세월은 흘렀고 나는 늙어가고 있소. 은파는 혜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 무언가 변화가 있었다. 동질감일까 아니면 연민일까? 후회한다면 아직 늦지 않았소. 무슨 말이오? 여기 머물면서 새로 시작하시오. 내게도 일손이 필요하오. 이 집은 손볼 곳이 많고 약재를 캐러 다니기도 힘들어. 당신이 돕는다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이요. 혜인은 놀라 은파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제안이었다. 아니, 기회였다. 정말. 그래도 되겠소? 당신이 원한다면. 혜인의 가슴이 뛰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처음으로 머물 곳이 생긴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감사하오. 열심히 돕겠소. 은파는 작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혜인이 본 그녀의 첫 번째 미소였다. 그날 밤 혜인은 구들장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빗소리가 다시 들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다. 지붕이 있었고 따뜻한 방이 있었고 그를 받아준 사람이 있었다. 이곳이 나의 새로운 시작일까? 혜인은 조심스럽게 희망을 품었다. 작은 희망이지만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감정이었다. 2장 비밀과 약속. 세상에는 두 종류의 비밀이 있다. 말해도 되는 비밀과 말하면 안 되는 비밀. 은파가 가진 것은 후자였다. 한 달이 흘렀다. 혜인은 은파의 집에 완전히 정착했다. 발목이 나은 후 그는 약속대로 집을 수리하기 시작했다. 떨어진 대문을 새로 달고 지붕에 새는 곳을 메웠다. 마당에 돌을 고르고 장작을 패며 밭을 일구었다. 은파는 여전히 말이 적었지만 전보다는 편안해진 모습이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산으로 약초를 캐러 갔고 오후에는 집에서 약을 다렸다. 혜인은 그녀를 따라다니며 약초를 배웠다. 이건 황기요. 기운을 돋우는 약재지요. 이건 당귀. 여인네들의 혀를 돕소. 이건 천궁. 두통과 어지럼증에 쏘. 은파의 설명은 간결했지만 정확했다. 혜인은 메모하듯 머릿속에 새겼다. 그는 약초에 대해 전혀 몰랐지만 배우는 것이 즐거웠다. 무언가를 익힌다는 것, 쓸모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좋았다. 어느 날 오후 마을에서 사람이 찾아왔다. 40 넘어 보이는 사내가 부축을 받으며 대문으로 들어섰다. 은파님, 계시오? 은파가 방에서 나왔다. 그녀는 사내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다. 배가 아프시오? 네. 사흘째 배가 뒤틀리듯 아파서. 은파는 사내를 마루로 안내하고 맥을 짚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쟀소. 그리고 다른 것도 있소. 다른 것이라니? 마음이 편치 않으시오. 근심이 깊소. 사내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찌 그걸 아시오? 맥이 말해주오. 몸의 병은 마음의 병에서 오는 법이오. 은파는 약재를 꺼내 다리기 시작했다. 혜인은 옆에서 그 과정을 지켜보았다. 은파의 손놀림은 빠르면서도 정확했다. 약재를 썰고 양을 재고 물에 넣어 끓이는 모든 과정이 마치 춤을 추듯 자연스러웠다. 약이 다 다려지자 은파는 사내에게 건넸다. 이걸 하루에 3번 드시오. 그리고 무거운 짐은 잠시 내려놓으시오. 몸이 먼저요, 마음이 다음이요. 사내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하고 돌아갔다. 혜인은 은파에게 물었다. 어떻게 마음의 병까지 아셨소? 맥이 알려주오. 맥박은 거짓말을 하지 않소. 빠르면 조급한 것이고 느리면 침울한 것이고 불규칙하면 불안한 것이요. 신기하구려. 그럼 제 맥은 어떠하오? 은파는 혜인의 손목을 잡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맥을 짚는 동안 혜인은 이상하게 긴장되었다. 당신의 맥은 안정되어 가고 있소.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고루오. 마음이 편안해진 증거오. 그렇소? 네. 이곳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있소. 혜인은 웃었다. 사실이었다. 이곳에 온 이후로 그는 처음으로 평화를 느꼈다. 떠돌던 삶의 불안함이 사라지고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졌다. 그런데 며칠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마을에서 한 아낙네가 급히 찾아왔다. 그녀는 얼굴이 창백했고 손을 떨고 있었다.
은파님, 우리 아이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은파는 즉시 약재 보따리를 챙겨 안악내를 따라갔다. 혜인도 함께 갔다. 마을까지는 한시진 거리였다. 마을에 도착하자 한초가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니 6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방 한가운데 누워 있었다. 얼굴은 붉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은파는 아이에게 다가가 이마를 짚어보았다. 뜨거웠다. 그리고 맥을 짚었다. 그녀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언제부터 이랬소? 오늘 아침부터요. 갑자기 열이 나더니 정신을 잃었어요. 은파는 아이의 몸을 살폈다. 목과 겨드랑이, 배를 눌러보았다. 그리고 눈을 들여다보았다. 이건... 은파가 말을 멈췄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안악내에게 물었다. 혹시 며칠 전에 무엇을 먹었소? 평소와 다른 것을? 글쎄요. 아, 사흘 전에 장터에서 떡을 사 먹었어요. 그것 말고는 그 떡을 먹은 사람이 또 있소? 우리 식구 모두 먹었는데 이 아이만 아파요. 은파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약재를 꺼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놀림에는 주저함이 있었다. 혜인은 그것을 알아챘다. 무엇이 문제요? 이 아이는 평범한 병이 아니오. 독을 먹은 것 같소. 독? 주변 사람들이 술렁였다. 안악내가 울음을 터뜨렸다. 그럼 우리 아이가 죽는단 말이에요? 아니요. 내가 해독약을 만들 것이요. 하지만 은파는 말을 멈췄다. 그녀는 무언가 결심한 듯 일어섰다. 잠시 나가 있으시오. 모두. 사람들이 방을 나가자 은파는 혜인에게도 나가라고 손짓했다. 혜인은 의아했지만 따랐다. 방문 밖에서 한참을 기다렸다. 안에서는 은파가 무언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주문 같기도 했고 노래 같기도 했다. 마침내 문이 열렸다. 은파가 나왔고 그녀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다. 그녀는 안악내에게 그릇을 건넸다. 이걸 한 모금씩 먹이시오. 천천히 조금씩. 안악내가 아이에게 약을 먹였다. 놀랍게도 아이의 얼굴색이 조금씩 돌아왔다. 숨소리도 안정되었다. 한 시즌쯤 지나자 아이가 눈을 떴다. 엄마, 아가, 정신이 드니? 사람들이 환호했다. 은파는 조용히 일어서서 밖으로 나왔다. 혜인이 따라갔다. 정말 놀랍소. 어떻게 그렇게 빨리 낫게 한 것이오? 은파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산을 향해 걸어갔다. 혜인은 그녀의 뒤를 따랐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파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혜인 씨. 예. 내게 비밀이 있소. 혜인은 걸음을 멈췄다. 은파도 멈춰 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나는 평범한 약초꾼이 아니오. 나는 볼 수 있소. 사람의 병을, 사람의 마음을, 그리고 때로는 사람의 미래를. 무슨 말씀이오? 나는 어릴 적부터 이 능력이 있었소. 사람을 만나면 알 수 있었소. 무엇이 아픈지, 무엇이 불안한지, 무엇이 두려운지. 처음에는 축복인 줄 알았소. 하지만 은파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람들이 알게 되었소. 그리고 나를 무녀라 불렀소. 괴이하다 했소. 마녀라고도 했소. 나는 도망쳐야 했소. 여기 이 깊은 산속으로. 혜인은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가 되었다. 은파가 왜 혼자 사는지, 왜 사람들을 경계하는지, 왜 자신의 능력을 숨기려 하는지. 그래서 그 능력을 숨기고 계신 것이오? 그렇소. 하지만 완전히 숨길 수는 없소. 마을 사람들은 내가 뛰어난 약초꾼이라고만 생각하지만 나는 그들의 병을 볼 때마다 모든 것을 알 수 있소. 그것이 때로는 너무 고통스럽소. 은파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혜인은 처음으로 그녀의 약함을 보았다. 당신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당신이라면 이해해 줄 것 같았기 때문이요. 당신도 세상에서 도망쳐온 사람이니까. 혜인은 은파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은파님, 당신의 능력은 저주가 아니요. 축복이요. 당신은 그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을 살렸소. 오늘도 아이를 살렸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아시오?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 하든 당신은 당신이요. 나는 당신의 능력을 두려워하지 않소. 오히려 존경하오. 은파는 혜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혜인은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은파는 그의 품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그날 이후 둘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은파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혜인이라는 이해자가 생긴 것이다. 여러분은 은파의 능력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저주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시간이 흘러 겨울이 왔다. 눈이 내려 산과 마을을 하얗게 덮었다. 혜인과 은파는 함께 겨울을 준비했다. 김장을 담그고 장작을 쌓고 약재를 말렸다. 어느 날 밤 둘은 화롯불 앞에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다. 은파님, 왜요? 우리 함께 살기로 약속하면 어떻겠소? 은파는 혜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진지했다. 약속이라니? 서로의 허물을 감싸며 함께 살자는 약속이요. 나는 당신의 비밀을 지킬 것이요. 그리고 당신 곁에서 평생을 살 것이요. 은파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작게 웃었다. 당신은 이상한 사람이요. 떠돌이였던 사람이 이제는 정착하겠다고 하고. 사람은 변하는 법이요. 당신을 만나고 나는 변했소. 나도 변했소. 당신 덕분에. 은파는 혜인의 손을 잡았다. 좋소. 약속하겠소. 함께 살자고. 서로를 지키며. 혜인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둘은 화롯불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렸지만 집 안은 따뜻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알지 못했다. 곧 세 번째 사람이 그들의 삶에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겨울이 깊어갔다. 마을에서는 간혹 병자가 찾아왔지만 대부분의 날들은 조용했다. 혜인은 집 안팎을 정비하며 바쁘게 지냈고 은파는 약재를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은파가 혜인에게 말했다. 혜인 씨, 내가 당신을 처음 봤을 때 알았던 것이 있어. 무엇이요? 당신은 큰 변화를 겪을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가 당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무슨 뜻이요? 당신을 통해 다른 이들도 변할 것이요. 당신은 사람을 모으는 힘이 있어. 혜인은 어리둥절했다. 소희는 평생 혼자 살았어. 어떻게 사람을 모을 수 있겠소? 지금 보시오. 나를 모으지 않았소? 나는 당신이 오기 전까지 10년 동안 혼자였소. 하지만 당신이 와서 내 삶이 변했소. 은파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혜인은 그저 웃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그 말이 울림으로 남았다. 내가 정말 누군가에게 그런 영향을 줄 수 있을까? 혜인은 자신을 돌아보았다. 평생 무능하고 게으르다고 생각했던 자신. 하지만 이곳에 와서는 달랐다. 일을 하고 배우고 도움을 주었다. 어쩌면 은파의 말이 맞을지도 몰랐다. 그날 밤 혜인은 오랜만에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큰 집에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은파도 있었고 그리고 낯선 얼굴들도 있었다. 그들은 모두 웃고 있었다. 꿈에서 깨어난 혜인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눈 덮인 마당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어쩌면 내 인생의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봄이 오면 새로운 사람이 그들의 삶에 들어올 것이었다. 삼장 붉은 눈의 나그네. 마을 사람들이 그를 괴물이라 불렀을 때 은파는 그의 눈에서 자신을 보았다. 같은 외로움, 같은 두려움, 같은 절망을. 봄이 왔다. 눈이 녹고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혜인과 은파는 밭을 갈고 씨를 뿌렸다. 집 주변에는 약초밭도 만들었다. 두 사람의 생활은 평온했다. 어느 따뜻한 봄날 혜인은 마을 장터에 심부름을 갔다. 소금과 기름을 사러 간 것이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붐볐다. 상인들이 소리를 지르고 아낙네들이 흥정을 하고 아이들이 뛰어다녔다. 혜인이 물건을 사고 돌아가려는데 갑자기 소란이 일었다. 저리 가, 저리 가라고. 내 눈을 보지 마. 불길한 놈. 사람들이 누군가를 밀치고 있었다. 혜인은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 멈춰섰다. 젊은 청년이 땅에 쓰러져 있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그는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흙먼지로 덮여 있었다. 하지만 혜인의 눈길을 끈 것은 그의 눈이었다. 붉었다. 선홍빛도 아니고 핏빛도 아닌 묘하게 붉은 눈동자. 너 같은 놈은 이 마을에 있어서는 안 돼. 한 사내가 청년에게 돌을 집어던졌다. 청년은 팔로 얼굴을 가렸다. 제발. 저는 그저 물 한 모금만. 물? 내 놈에게 줄 물은 없어. 사람들이 웃었다. 혜인은 그 웃음소리가 싫었다. 그는 앞으로 나섰다. 그만하시오. 사람들이 혜인을 돌아보았다. 누구시오? 지나가는 사람이요. 하지만 이건 너무하지 않소? 물 한 모금 달라는 사람을 이렇게 대하다니. 이 사람을 모르시오? 이놈은 저주받은 놈이요. 붉은 눈을 가진 자는 불길하오. 붉은 눈이 무엇이 잘못이오?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을 어찌하겠소? 당신은 모르시오. 이놈의 가문은 역적이었소. 그래서 하늘이 벌을 내린 것이오. 혜인은 한숨을 쉬었다. 미신과 편견으로 가득한 사람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는 청년에게 다가가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시오. 내가 도와주겠소. 청년은 놀란 눈으로 혜인을 바라보았다. 붉은 눈이었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고맙습니다. 혜인은 청년을 부축해 장터를 빠져나왔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장터 밖 시냇가에서 혜인은 청년에게 물을 떠주었다. 청년은 물을 벌컥벌컥 마셨다. 한참을 마시고 나서 그는 한숨을 쉬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소. 그나저나 성함이 어떻게 되시오? 도현이라 합니다. 나는 혜인이요. 저기 산속에 사오. 도현은 혜인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의구심이 있었다. 왜? 저를 도우셨습니까? 제 눈을 보셨으면 알 텐데. 눈이 붓다고 사람이 나쁜 것은 아니오. 그저 다를 뿐이오. 도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지 오래되었을 것이다. 어디로 가는 길이었소? 아무데도. 그저 떠돌고 있었습니다. 마을마다 쫓겨나서. 혜인은 도현을 살폈다. 마른 몸, 해진 옷, 상처투성이 손. 이 청년은 오랫동안 고생해 온 것이 분명했다. 우리 집으로 가시오. 네. 일단 밥이나 먹고 쉬시오. 그 다음 일은 그 후에 생각하면 돼요. 도현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혜인의 눈빛은 진지했다. 도현은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혜인과 도현이 집에 도착했을 때 은파는 마당에서 약초를 말리고 있었다. 그녀는 도현을 보자 멈춰섰다.
누구시오? 장터에서 만났소. 도현이라는 청년이요. 하룻밤 신세를 지게 해주시오. 은파는 도현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다. 붉은 눈. 은파의 표정이 변했다. 들어오시오. 은파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도현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은파는 그에게 물과 수건을 주었다. 씻고 오시오. 그 사이에 밥을 준비하겠소. 도현이 씻으러 간 사이 혜인은 은파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은파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엾은 청년이군요. 붉은 눈. 알비노 증세일 것이요. 알비노? 피부와 눈에 색소가 없는 증세요. 드물게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어.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저주라 여기지요. 그럼 병이 아니란 말이오? 그렇소. 그저 타고난 것일 뿐이요. 혜인은 안도했다. 그리고 동시에 화가 났다. 타고난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세상이 미웠다. 도현이 돌아왔다. 얼굴을 씻고 나니 그는 훨씬 젊어 보였다. 수척하지만 단정한 얼굴이었다. 저녁상이 차려졌다. 도현은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먹었지만 점차 허기를 채우기 시작했다. 혜인과 은파는 그를 지켜보며 말없이 기다렸다. 밥을 다 먹은 도현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접받은 것이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천천히 말해보시오.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이오? 도현은 한숨을 쉬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양반 가문의 서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눈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았습니다. 유모가 저를 키워주었지만 그녀마저 돌아가시고 도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후로는 떠돌았습니다. 글을 배웠기에 서당에서 일을 하기도 했고 약방에서 심부름을 하기도 했습니다. 약초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약초를? 은파가 관심을 보였다. 네. 유모가 약초꾼이셨거든요. 어릴 적부터 산과 들에서 약초를 캐며 배웠습니다. 은파와 혜인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도현 씨, 은파가 말했다. 여기 머물지 않겠소? 우리에게 일손이 필요하오. 약초를 아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오. 도현은 놀라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을. 당신은 당신이요. 눈 색깔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소. 혜인이 말했다. 도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화롯불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도현은 자신이 알고 있는 약초 지식을 나눴고 은파는 그의 말을 경청했다. 혜인은 그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은파님 말이 맞았구나. 나는 사람을 모으는 힘이 있나 보다. 도현이 이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댓글로 도현에게 힘을 보내주세요. 도현이 집에 머문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는 빠르게 적응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밭을 돌보고 은파와 함께 산에 약초를 캐러 갔다. 그의 지식은 은파의 것과 합쳐져 더욱 풍부해졌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도현이 마을에 나타나면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아이들은 돌을 던졌다. 도현은 그것을 참았지만 그의 마음은 상처투성이었다. 어느 날 도현은 헛간에서 오래된 문서를 발견했다. 혜인이 예전에 장터에서 산 헌책들 사이에 끼어 있던 것이었다. 이게 뭐지? 도현은 문서를 펼쳤다. 한자로 빼곡히 쓰인 내용이었다. 그는 촛불을 켜고 읽기 시작했다. 읽으면 읽을수록 도현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건. 그는 급히 은파와 혜인을 불렀다. 무슨 일이오? 이 문서.
이것 좀 보십시오. 도현이 문서를 내밀었다. 은파가 읽기 시작했다. 그녀의 표정도 변했다. 이건 토지 문서인 것 같소. 하지만 뭔가 이상하오. 제가 보기에는 위조된 것 같습니다. 여기 도장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도현이 부분을 가리켰다. 그리고 여기 이름들. 이것은 마을의 유지 이름들입니다. 하지만 이 날짜는 10년 전입니다. 혜인이 물었다. 그게 무슨 뜻이오? 누군가 이 문서를 위조해서 토지를 빼앗으려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었다. 이것은 마을의 오래된 음모와 관련된 증거였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현이 물었다. 혜인은 한참을 생각했다. 일단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소. 이것이 정말 위조 문서인지 누가 만든 것인지. 하지만 어떻게?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이요. 조심스럽게. 은파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돕겠소. 마을에서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으니 그들에게 슬쩍 물어볼 수 있소. 그날부터 세 사람은 조사를 시작했다. 은파는 환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마을의 옛 이야기를 물었고 혜인은 장터에서 상인들과 대화를 나눴다. 도현은 문서를 더 자세히 분석했다. 일주일 후 그들은 진실에 가까워졌다. 마을의 유지 중 한 명이 10년 전 한 집안의 땅을 빼앗기 위해 위조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그 집안의 가장을 역적으로 몰아죽게 만들었다는 것. 그 집안이 도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 친가입니다. 혜인과 은파는 충격을 받았다. 당신의? 네. 제 아버지가 바로 그 역적으로 몰린 사람입니다. 저는 서자였기에 화를 피할 수 있었지만 가문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도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왜 아버지가 죽어야 했는지, 왜 우리 가문이 멸망했는지. 은파가 도현의 손을 잡았다.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어. 당신의 아버지가 억울했다는 것을. 하지만 어떻게? 혜인이 나섰다. 관가에 이 문서를 가져가는 것이요. 그리고 증인들을 찾는 것이요. 하지만 그 유지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우리 말을 믿겠습니까? 믿게 만들어야 하오. 혜인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평생 도망치던 사람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번에는 싸워야 했다. 사장 드러난 음모. 진실은 언제나 빛을 향해 자란다. 그리고 그날 1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땅을 뚫고 올라왔다. 다음 날 새벽 세 사람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관가에 가서 문서를 제출하고 진실을 밝히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다. 혜인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 마을의 유력자를 고발하는 것이고 자칫하면 자신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일까? 혜인이 은파에게 물었다. 은파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도현 씨를 보았소. 그 청년은 평생 억울함 속에 살았소. 이제 진실을 밝힐 기회가 있다면 우리가 도와야 하지 않겠소? 하지만 우리도 위험해질 수 있어. 알고 있어. 하지만 옳은 일을 하는 것과 안전한 것은 다른 문제요. 혜인은 은파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혜인은 깨달았다. 자신이 변한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변화시킨 것이라는 것을. 좋소. 가기로 하겠소. 아침이 되자 세 사람은 길을 나섰다. 관가는 큰 마을에 있었고 걸어서 반나절이 걸리는 거리였다. 도현은 문서를 품에 꼭 안고 걸었다. 도현 씨, 괜찮소? 혜인이 물었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떨립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그들이 큰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정오였다. 관가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민원을 제기하러 온 사람들이었다. 세 사람은 줄을 서서 기다렸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그들의 차례가 왔다. 아전이 나와 물었다. 무슨 일로 왔소? 고발하러 왔습니다. 혜인이 말했다. 아전의 표정이 변했다. 고발? 누구를? 석곡 마을의 유지 최만석을 고발합니다. 주변이 술렁였다. 최만석은 이 지역에서 힘 있는 사람이었다. 아전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무슨 죄목으로? 위조 문서 작성과 무고죄입니다. 도현이 문서를 내밀었다. 아전은 문서를 받아 살펴보았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이것을 어디서 구했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위조 문서라는 것입니다. 아전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잠시 후 사또를 모시고 나왔다. 사또는 50대에 엄격해 보이는 양반이었다. 그는 세 사람을 살피고 문서를 받아들었다. 이것이 정말 위조 문서라는 증거가 있소? 도현이 앞으로 나섰다. 예, 있습니다. 첫째, 이 도장은 관인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획이 미세하게 다릅니다. 둘째, 이 문서의 종이는 10년 전의 것이 아닙니다. 종이의 질감과 색깔이 최근 것입니다. 사또는 문서를 자세히 살폈다. 도현의 말대로였다. 계속 말해보시오. 셋째, 여기 적힌 증인들 중 일부는 10년 전에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또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당신은 누구요? 저는 도현입니다. 10년 전 역적으로 몰려 죽은 도판서의 서자입니다. 주변이 다시 술렁였다. 도판서 사건은 당시 큰 파문을 일으켰던 사건이었다. 도판서의 아들이라. 그렇다면 당신은 이 문서로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려는 것이오? 예, 그렇습니다. 사또는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아전에게 명했다. 최만석을 당장 잡아오시오. 그리고 관련자들도 모두 불러오시오. 예, 사또님. 사흘 후 관가에서 재판이 열렸다. 마을 사람들이 구경하러 모여들었다. 최만석은 당당한 표정으로 나타났다. 사또님, 이것은 누명입니다. 저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서를 설명해 보시오. 사또가 문서를 내밀었다. 최만석은 문서를 보고 당황했다. 에이, 이것은 당신이 10년 전에 만든 위조 문서요. 도판서를 역적으로 몰아 그의 땅을 빼앗기 위해 만든 것이요.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것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때 도현이 나섰다. 거짓말입니다. 저에게 증인이 있습니다. 증인? 한 노인이 앞으로 나왔다. 그는 최만석의 옛 하인이었다. 제가 보았습니다. 당시 나리께서 야밤에 문서를 만드시는 것을, 그리고 도판서 나리를 모함하는 편지를 쓰시는 것을. 최만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네. 내 놈. 감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도판서 나리의 원혼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노인은 울먹였다. 사또는 최만석을 노려보았다. 더 할 말이 있소? 최만석은 무릎을 꿇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그저 욕심 때문에 한 집안을 멸문시켰소.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요. 사또는 판결을 내렸다. 최만석은 위조 문서 작성과 무고죄로 유배형에 처하고 빼앗은 토지는 도판서의 후손에게 돌려주시오. 그리고 도판서의 명예를 회복하시오. 관가의 환호성이 터졌다. 도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혜인과 은파가 그를 부축했다. 끝났소.
이제 끝났소. 도현은 두 사람을 껴안으며 울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이 아니었다면. 아니요. 당신이 용기를 낸 것이요. 혜인이 말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주막에서 술을 마셨다. 처음으로 함께 마시는 술이었다. 오늘 정말 멋졌소, 도현 씨. 아닙니다. 두 분이 계셔서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요. 가족은 서로 돕는 법이지요. 은파가 말했다. 도현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가족. 저에게도 가족이 생긴 것이군요. 그렇소. 우리는 이제 가족이요. 혜인이 잔을 들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세 사람이 잔을 부딪혔다. 그리고 웃었다. 진심으로 행복하게. 마을로 돌아오는 길, 도현은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생겼고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요? 혜인이 물었다. 도현은 잠시 생각했다. 저는 두 분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약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선비셨지만 저는 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좋은 생각이요. 은파가 말했다. 우리 셋이 힘을 합치면 마을에 제대로 된 약방을 열 수 있을 것이요. 약방? 그렇소. 이제 우리는 단순히 약초를 다루는 사람이 아니요. 우리는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이요. 몸의 병뿐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리고 그들은 알았다. 이것이 진정한 시작이라는 것을. 5장 새로운 자리. 집이란 건물이 아니다. 집이란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진정한 집을 찾았다.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왔다. 세 사람은 마을 어귀에 작은 약방을 열었다. 3인당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세 사람의 인의가 모인 집이라는 뜻이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조심스러워했다. 특히 도현의 붉은 눈 때문에 꺼리는 이들이 많았다. 하지만 은파의 뛰어난 치료 능력과 도현의 정성, 그리고 혜인의 친절함이 점차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다. 첫 번째 큰 변화는 한 아이를 치료하면서 일어났다. 마을 촌장의 손자가 열병에 걸렸는데 다른 의원들은 모두 손을 놓았다. 촌장은 마지막 희망으로 3인당을 찾았다. 은파와 도현은 밤을 새워 아이를 돌보았다. 약을 다리고 침을 놓고 몸을 닦아주었다. 혜인은 그들을 도우며 불을 지피고 물을 길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 아이가 눈을 떴다. 할아버지. 촌장은 울면서 손자를 껴안았다. 그리고 세 사람에게 깊이 절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사건 이후 3인당의 명성이 퍼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제 도현의 눈 색깔을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그 눈이 특별한 능력의 상징이라고 여기기 시작했다. 가을이 왔다. 마을에는 풍년이 들었다. 사람들은 행복해했고 축제가 열렸다. 세 사람도 축제에 초대받았다. 마을 광장에서 음식과 술이 차려졌다. 사람들이 노래하고 춤을 췄다. 혜인은 오랜만에 이런 흥겨운 분위기를 느꼈다. 촌장이 일어나 말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3인당의 혜인, 은파, 도현 세 분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세 사람은 일어나 인사했다. 이분들 덕분에 우리 마을은 더욱 건강해졌습니다. 병든 이들이 낫고 고통받던 이들이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이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시다. 환호성이 터졌다. 도현은 눈물을 글썽였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돌을 맞던 자신이 이제 환영받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밤이 깊어가자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다. 세 사람은 약방 앞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다. 정말 꿈만 같소. 도현이 말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떠돌이였고 아무 희망도 없었소. 그런데 이제는 집이 있고 가족이 있고 할 일이 있소. 혜인이 말을 이었다. 저도 마찬가지요. 40평생 아무 의미 없이 살았소.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소. 나는 이제 필요한 사람이요. 음파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나도 그렇소. 10년을 혼자 숨어 살았소. 내 능력이 저주라고 생각했소. 하지만 당신들을 만나고 깨달았소. 내 능력은 축복이라는 것을.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가족이요. 혜인이 말했다.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요. 서로를 지키고 서로를 돕고 함께 살아가는. 그렇소.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요. 음파가 덧붙였다. 겨울이 다시 왔다. 하지만 이번 겨울은 달랐다. 집은 따뜻했고 음식은 풍족했고 무엇보다 함께할 사람들이 있었다. 어느 눈 내리는 날 혜인은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다. 도현이 약재를 정리하고 있었고 음파는 부엌에서 약을 다리고 있었다. 문득 혜인은 일손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 작은 약방, 이 소박한 살.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충만했다. 이것이 행복이구나. 혜인은 깨달았다.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큰 부나 높은 지위가 아니었다. 그저 함께할 사람들이 있고 할 일이 있고 의미가 있는 살. 그것이 행복이었다. 음파가 밖으로 나왔다. 혜인 씨, 들어와서 따뜻한 차나 드시오. 지금 가겠소. 혜인은 도끼를 내려놓고 음파를 따라 들어갔다. 방 안은 따뜻했다. 도현이 차를 따르고 있었다. 자, 드시오. 세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오늘 있었던 일, 환자들 이야기, 내일 할 일. 평범한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애정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참, 음파님. 도현이 말했다. 다음 달에 마을에서 새로운 학당을 연다고 합니다. 저에게 글을 가르쳐 달라고 하던데. 그것 좋은 일 아니오? 하지만 약방 일은 어떻게 하고? 걱정 말아요. 우리가 있잖소. 당신은 글을 가르치고 우리는 약방을 지키면 돼요. 혜인이 말했다. 그렇소. 각자가 잘하는 일을 하면 돼요. 도현 씨는 글에 능하니 아이들을 가르치시오. 그것도 마을을 위한 일이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두 분 덕분에 저는 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음파가 미소 지었다. 봄이 다시 왔다. 1년이 또 흘렀다. 3인당은 이제 이 지역에서 유명한 약방이 되었다. 먼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다. 도현은 학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아이들은 그의 붉은 눈을 신기해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존경했다. 음파는 더 많은 약초를 연구했다. 그녀의 예감 능력은 더욱 정교해졌고 사람들은 그녀를 성인처럼 대했다. 혜인은 약방의 살림을 돌보았다. 물건을 사고 장작을 패고 집을 수리하고 환자들을 맞이했다. 그는 더 이상 떠돌이가 아니었다. 그는 집 지키는 사람이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세 사람은 산에 올랐다. 약초를 캐러 간 것이었다. 정상에 올라 마을을 내려다보았다. 저기가 우리 집이요. 혜인이 가리켰다. 작은 약방이 마을 어귀에 보였다. 참 작은 집이구려. 도현이 웃었다. 하지만 그 작은 집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어. 음파가 말했다.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풍경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어왔다. 봄바람이었다. 혜인 씨. 음파가 불렀다. 예.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를 기억하시오? 비 내리던 그날 밤. 물론이요. 어찌 있겠소. 그때 나는 당신을 받아들일지 말지 고민했소.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것은 운명이었던 것 같소.
나도 그렇게 생각하오. 내가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찾은 것이었소. 도현이 두 사람에게 다가왔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터에서 두 분을 만난 것, 그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산꼭대기에서 봄바람 속에서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가족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다. 3인당은 더욱 번창했다. 작은 약방은 큰 한옥으로 확장되었고 여러 명의 제자들이 생겼다. 혜인은 50을 넘겼지만 여전히 건강했다. 그는 이제 약방의 대표로서 마을의 존경을 받았다. 음파는 더욱 깊은 지혜를 얻었다. 그녀의 예감은 이제 전설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음파 선생이라 불렀다. 도현은 30을 넘겼다. 그는 학당의 훌륭한 스승이 되었고 동시에 뛰어난 의원이 되었다. 그의 붉은 눈은 이제 지혜의 상징이었다. 어느 가을 저녁 세 사람은 다시 화롯불 앞에 앉았다. 마치 처음 만났을 때처럼. 세월 참 빠르오. 혜인이 말했다. 그렇소. 벌써 몇 년이 흘렀소. 음파가 대답했다. 하지만 후회는 없소. 이 삶이 좋소. 도현이 덧붙였다. 나도 그렇소. 이 삶이 최고요. 세 사람은 웃었다. 그리고 차를 마시며 옛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 만났던 날 고생했던 일들, 웃었던 순간들. 우리가 함께 늙어가는 것을 보니 참 좋소. 혜인이 말했다. 같이 늙으면 외롭지 않지요. 음파가 웃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도현이 말했다. 그렇다. 그들은 가족이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운명으로 엮인 가족. 서로의 상처를 감싸주고 서로의 기쁨을 나누고 함께 늙어가는 가족. 그날 밤 세 사람은 일찍 잠들었다. 내일도 할 일이 많았다. 환자를 돌보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집을 지켜야 했다. 하지만 그들은 행복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집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고 의미가 있는 삶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찾아 헤매던 진정한 보금자리였다. 몇 년이 더 흘렀다. 혜인은 60이 되었고 음파도 비슷한 나이가 되었다. 도현은 40을 바라보고 있었다. 3인당은 이제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의원이 되었다. 제자들이 20명이 넘었고 그들이 다시 각자의 마을로 돌아가 약방을 열었다. 어느 날 젊은 부부가 찾아왔다. 그들은 길을 잃고 헤매다가 이곳에 왔다고 했다. 묵을 곳을 찾고 있습니다. 젊은 남자가 말했다. 혜인은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마치 자신의 옛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들어오시오. 쉬어가시오. 부부는 감사하며 들어왔다. 음파가 밥을 차려주었고 도현이 방을 내주었다. 저녁을 먹으며 부부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했다. 그들도 떠돌이였고 정착할 곳을 찾고 있었다. 여기 머물지 않겠소? 혜인이 제안했다. 네. 이곳에는 할 일이 많소. 우리가 늙어가니 일손이 필요하오. 원한다면 여기서 함께 살 수 있소.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다시 모였다. 또 가족이 늘었소. 음파가 웃었다. 그렇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시 베푸는 것이요. 혜인이 말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 도현이 덧붙였다. 그렇게 3인당의 가족은 계속 늘어갔다. 상처 입은 이들, 길 잃은 이들, 희망을 잃은 이들. 그들 모두가 이곳에서 치유를 받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혜인의 70번째 생일날 큰 잔치가 열렸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고 3인당의 모든 식구들도 함께했다. 촌장이 일어나 말했다.
혜인 어르신, 은파 선생님, 도현 선생님. 세 분은 이 마을의 등불입니다. 세 분이 없었다면 우리 마을은 지금처럼 평화롭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혜인이 일어나 말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정착할 곳을 찾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은파와 도연을 바라보았다. 이 두 사람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떠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저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과 함께 이 아름다운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은파가 일어났다. 우리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정한 가족입니다. 상처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가족입니다. 도현도 일어났다. 저는 이 두 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살아있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 행복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다. 사람들이 환호했다. 그날 밤 축제는 밤늦게까지 계속되었다. 노래와 춤, 웃음과 이야기. 3인당의 가족들은 모두 함께 행복을 나눴다. 혜인의 마지막 날이 왔다. 그는 80세였다.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화가 있었다. 은파와 도현이 곁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3인당의 모든 식구들도 모여 있었다. 은파님, 도현씨, 혜인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여기 있소. 두 사람이 그의 손을 잡았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당신들 덕분에 나는 행복했소. 우리도 그렇소. 당신 덕분에 우리도 행복했소. 은파가 눈물을 흘렸다. 도현씨, 이 집을 잘 지켜주시오. 그리고 계속 사랑을 나눠주시오. 그러겠습니다. 약속합니다. 도현도 울고 있었다. 혜인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고맙소. 모두. 그의 마지막 숨이 나갔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슬픔보다는 감사가 더 컸다. 혜인은 행복한 삶을 살았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평화롭게 떠났다. 장례를 치르고 3인당은 계속되었다. 은파와 도현 그리고 새로운 식구들이 함께 약방을 지켰다. 혜인의 무덤은 산 중턱에 만들어졌다. 그곳에서 마을이 내려다 보였다. 그가 사랑했던 곳, 그가 행복했던 곳. 매년 봄이 오면 세 사람. 아니, 이제는 은파와 도현 두 사람은 혜인의 무덤을 찾았다. 그리고 차를 올리며 이야기를 나눴다. 혜인 형님, 우리는 여전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도현이 말했다. 당신이 시작한 일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어.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어. 은파가 덧붙였다. 바람이 불었다. 마치 혜인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고맙소. 잘하고 있어. 두 사람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마을로 돌아갔다. 할 일이 많았다. 환자를 돌보고 제자를 가르치고 가족을 지켜야 했다. 그렇게 3인당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세대를 거쳐 시간을 넘어 상처 입은 이들이 치유받고 길 잃은 이들이 집을 찾고 외로운 이들이 가족을 만나는 곳. 그것이 바로 3인당이었다. 세 사람이 만든 하지만 이제는 모두의 것이 된 진정한 보금자리. 끝.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집이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관계. 건물이 아니라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공간. 소유가 아니라 의미로 채워지는 살. 혜인, 은파, 도현. 세 영혼은 각자의 상처를 안고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치유하며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당신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나요? 당신에게도 그런 곳이 있나요? 당신도 그런 삶을 살고 있나요?
만약 없다면 찾아 나서십시오. 만약 있다면 소중히 지키십시오. 만약 가능하다면 다른 이들과 나누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삶의 진정한 의미이니까요. 마지막 부탁.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의 가족이 되어 주세요. 상처 입은 이에게 따뜻함을, 길 잃은 이에게 방향을, 외로운 이에게 동행을 선물해 주세요. 우리 모두가 3인당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나눠주세요. 작가의 말. 이 이야기를 쓰는 동안 저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족이 혈연만으로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 집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인생의 의미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혜인, 은파, 도현은 모두 상처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만나면서 치유되었고 함께하면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한다면 우리는 함께 치유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자신만의 3인당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시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